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정치 프로파일링. 원래는 매주 화요일에 만나던 코너였는데요.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에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분이 합류했는데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근데 원래는 이해훈 전 의원과 함께 프로파일링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번 주만 부득이 최재성 전 수석만 나와주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두 분이 함께 토론을 진행합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서울을 떠나서 칩거 중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당의 당대표가 선거를 100일 남겨둔 시점에서 잠적했던 전례 혹시 수석님 기억나시는 전례가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네. 초유의 사건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부산으로 네. 이준석 대표가 가고 또 순천으로 오늘 옮겼다고 하는데 예. 그 외형만 보기에는 이준석의 난 같은데 아하. 사실은 윤석열의 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죠? 우선 처음에 입당할 때부터 사실은 대표 패싱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김종인 총괄위원장으로 천거를 해놓고 전권을 둘러싼 논란으로 결국은 현재까지 실패한 경우죠. 네. 이준석 대표도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을 갖고 선거에 임해야 된다라는 소위 그 지지를 네.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수정 교수 영입을 또 반대를 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소위 말해서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측근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윤한홍 의원까지 이렇게 이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 네. 이런 것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 방식을 특히 이수정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저게 정당의 정책 상안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수정 교수 굉장히 그건 대표하고 후보가 고민과 토론을 많이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과정이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저런 행보를 갖고 왔지만 사실 전 과정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결단을 하고 차단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보면 불을 지른 것이다. 네. 그래서 외형은 이준석의 난인 같지만 실제로는 윤석열의 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이준석 대표가 부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해 주셨던 윤석열 후보의 측근으로 주로 언급되는 장제원 의원의 지역 사무소를 방문을 했고요. 또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만남을 가졌고요.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장제원 의원 사무실에 방문해서 또 사진 촬영도 하고 재밌죠. 그 사진 백면에 장제원 의원님 또 사무실이니까 사진이 있고. 그래서 저것도 굉장히 좀 처음 보는 풍경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우리 이준석 대표가 단단히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저건 소위 말해서 반대하고 문제 제기했던 그런 의원의 사무실에 소위 말해서 적진 깊숙이 침투했다 이런 표현 정도로 굉장히 저건 과감하고 이례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행보 지금 말씀하신 건 물론 그 상대 당이기 때문에 그 비판적 시각으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 갈등 겪고 있는 상대 의원의 지역사무소를 방문하는 그러한 적진 침투란 표현을 주셨는데요. 그 효과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메시지가 있고 신호가 있는 거죠. 문제 제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정하지 않고 후보가 독주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장제원 의원 사무실 방문으로 그런 충분한 신호와 메시지를 매우 저항적으로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윤핵관.
이제 그 핵심 관계자로 지칭되는 그런 의원 사무실에 지역 사무실에 직접 가서 그걸 일정을 잡고 소화를 한 것은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윤핵관이다,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웅변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 점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윤핵관이 누구냐의 여부를 떠나서 네. 장제원 의원이 소위 말해서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다가 네. 후보 그리고 또 곁을 떠나겠다고 했는데 회의도 참가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도 이준석 대표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의 연장선상에서 저거는 아주 직접적이고 도발적이면서 엄중한 그런 저항적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인에 대해서 이준석의 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난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원인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해결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반응은 굳이 연락할 필요 없고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모습이거든요. 그럼 해결의 그런 방법들 리더십 차원에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선은요, 김종인 총괄위원장을 둘러싼 그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경우하고 윤석열 후보의 말씀하시는 이 방식이나 또 언어 조탁이 너무 유사합니다. 윤석열 총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추천받은 그런 경우에도 왜 시간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또 측근을 또 이렇게 보내잖아요. 네네. 권성동 사무총장이 똑같이 이준석 대표가 왜 연락이 안 되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고 또 권성동 총장을 또 보내잖아요. 그리고 굳이 애써서 연락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케이스하고 말과 태도와 방식이 너무 유사하니까 이걸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 또 정치력 또 태도와 언어를 읽을 수 있는데 사실 집권을 하겠다고 국민의 판단을 요구하는 당사자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가 이런 리더십과 정치력을 보이는 것은 그것은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보기 드문 사례이지만 이것이 과거 이제 검사 시절부터 쭉 일 처리해오고 이 살아왔던 그런 방식을 정치권에 들어오고 대선 후보가 돼서도 이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아니냐. 그래서 리더십과 정치력의 한계를 현재까지는 분명히 노정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어떨까요? 그 같은 방식의 용어, 언어 그리고 대응 태도라고 보신다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지금 현재로서 물 건너간 것 같고 상당히 거리가 멀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김정인 위원장님도 지금은 소위 말해서 이제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보십니까? 다시 이것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기에는 너무나 후폭풍이 큽니다. 우선은 이제 측근 중심으로 선대위나 이런 체계를 이제 가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모실 것이다. 이런 이 예측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꼭 그렇게 안 보는 것이 다시 모시기에는 이 현재의 구도를 그야말로 파괴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한 분을 모시는 게 아니고 전권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냥 오시지 않을 것이다. 전권이라는 게 인사권입니다. 그리고 이 선대위의 인사권 행사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끌고 나가고 그다음에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수위를 또 구성을 하게 되고 또 인수위가 권력 구성을 하는 이런 것에서 출발점이 이제 선대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존의 구조를 깨면서 전권을 주고 다시 모시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은 후과가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실질이 어렵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나 정치력이 돌고 돌아 다시 모시는데 예? 또 이제 정권 논란으로 그래서 정권을 부여하면서 모시게 되는 그러면은 그런 짓을 뭐하러 했느냐 애초에. 이런 예. 이제 또 리더십과 정치력에 이 도마 위에 또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도 이미 생각을 지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요.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현재 그만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대표를 그만두겠다. 그리고 나 당무를 거부하겠다. 뭐 이걸 완전히 선언하고 계속 거부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현재는 아니죠. 네. 그래서 그냥 일정을 부산, 순천 이러면서 메시지와 신호를 매우 저항적으로 지금 날리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돌아온다면 서울로 언제 올 것이냐의 문제지 그만두지 않은 대표를 그만두겠다고 한 적이 없는 대표를 네. 뭐 언제 복귀할 것이냐라고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좀 착시 아닌가 싶습니다.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언제 들어올 거냐. 네, 잘못된 네, 질문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네. 이제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현재 전권을 가지고 당 쇄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께서는 민주당의 거의 뭐 화신 같은 분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러한 쇄신. 우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네. 이 사실은 조금 스텝이 꼬이고 이 선대위가 역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후보 지지율에도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컨벤션 효과는커녕 오히려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원인 진단은 잘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속한 정당과 함께 집권하기 위해서 후보가 뛰어야죠. 네. 그러나 그 정당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정당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네. 거기에 국민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동안의 정당 정치와 정당의 모습에 이 신뢰를 많이 안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 과제가 늘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편안하게 선대위를 짜고 너무 편안하게 당의 선대위 짜고 진행하는 것에 후보가 그냥 들어가 버린. 그래서 후보의 리더십, 이재명 다움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당의 끊임없는 혁신, 그를 통해서 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기존에 있는 정당 구도, 정당의 행태로 그대로 하는 건 이재명답지 않다. 그래서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던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의 혁신이나 민주당의 진로를 어떻게 보면 리딩을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서 그건 원인 분석에 맞는 처방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니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니 이러한 독재적 사당화가 또 어디 있겠느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본인은 국민의힘의 윤석열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조금 말장난 같은 건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 저 갈등. 이것은 이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후보인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다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당대표가 있고 대선 후보가 있잖아요. 대통령제에서 그것도 아주 권한이 센 대통령제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로 선출되면 사실은 당은 후보를 위해서 뛰고 후보가 어떻게 보면 당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관례였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대표의 역할과 또 이런 것을 보장해주는 그게 전형적으로 지난번 문재인 후보 시절에 추미애 대표하고 문재인 후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또 상호 존중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이게 리더십이고 정치력인데 윤석열 후보는 야 무슨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실제로는 이준석 대표와 소통하고 또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입증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야 후보가 하는 거지
무슨 이준석 대표가 반대한다고 뭘 안 하고 이래 하면서 그냥 본인 뜻대로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 대표가 저렇게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앞서 저항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요. 이게 말로는 야 무슨 후보의 당이냐. 그러면 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 선거 시기에 네. 대통령 후보의 리더십은 아하. 정당과 함께 집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표현이 네. 원리상으로는 조금 언어가 안 맞을 수는 있어도 네. 정치적으로나 대선 국면에서는 후보의 역할이 안 보여지면은 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조금 스텝고였던 것처럼 네. 그런 문제 제기를 국민에게 받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정치 프로파일링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